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성인이 된 자녀와 점점 불편한 관계가 되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통제적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통제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데 내 불안이 좀 높고 하니까 가이드를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옆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게 부모이긴 한데,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역할이 많고 점점 크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점점 줄여야 하는 건데, 커도 계속 그거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식 잘 되라고,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자식한테 요구하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좀 자유를 조금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권유하기도 하고. 참 신기한 게,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제 어렸을 때야 힘이 없으니까 통제에 순응할 수도 있고, 물론 반항할 수도 있지만 순응적으로 된다 쳐도,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이 뭐 따로 살거나 그런 경우 더더욱이 굳이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인이 돼도 여전히 부모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따로 살더라도, 예를 들면은 바로 옆에서 뭔가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부모님이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 같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 삶의 패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이 역시 따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통제적인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고, 그때 당연히 자식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진짜 불편함을 느끼면 거기서 불편함을 서로 조율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통제적인 부모님들은 역시 소통 과정이 또 원활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주관을 부모님한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그 불편함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존적인 부모님들이 역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를 많이 하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몰입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나의 성장을 오히려 뒷전으로 여기면서 자녀의 관계에만 계속 몰입을 하는 식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자녀가 다 크고 나서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하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성인이 돼서 이제 나를 떠나고 우리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느낌 받고, 나를 자녀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럴 때 빈둥지 증후군 같은 공허한 느낌을 받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또 역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흔한 예로 결혼해서 분가한 자식일 수도 있고 따로 사는 자식일 수도 있는데, 음식을 자꾸 갖다 줘요. 그런 경우가 진짜 흔하죠. 그냥 음식 갖다 주는 거는 사실 비판할 게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고, 자식은 그냥 그거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감정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부모님이 자꾸 음식을 갖다 줄 때마다 짜증이 나.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친구들한테 말해도, 야, 나는 부모님이 안 갖다 주는데 부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의 불편한 감정을 공감을 못 받죠. 근데 분명히 내 감정이 불편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흔한 게, 부모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연결 지으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음식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한 예로 뭐 흔히 이제 곰탕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몇 시간 동안 끓였다, 이만큼 해가지고 가져가라 하면은, 안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안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이제 힘들게 무겁게 또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이 그런 고생을 해서 싫은 감정도 있지만 더 미묘하게 들어가면은 그걸 들고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취방이든 아니면 내가 분가한 가정이든. 그래서 시간을 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만약에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냉장고에만 넣고 가는 게 아니죠. 냉장고에 한번 넣고 쓱 보죠. 냉장고가 어떻게 돼 있나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고, 뭐가 없다,
그럼 또 만들어서 또 주거나 또 뭐가 없는데 뭐 잘 챙겨 먹으라고 한마디를 더 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음식 때문이 아니거든요. 정말 무의식적으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까워지는 경험을 자꾸 하는 거, 그게 있는 건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인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느낌, 또 관여하는 느낌, 심지어 통제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머리로 생각했었을 때는 자기의 그런 감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날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을 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절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모와의 그 연결고리가 이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성인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두 가지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의존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이 사이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항상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항상 필요한 건데, 오히려 의존성과는 반대로 자기중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모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역시 불편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굳이 막 통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거나 성인된 자녀의 생각과 감정들을 그냥 수용하거나 존중하거나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게 부모와의 자녀가 지속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키운 노하우가 있다. 근데 너는 처음이지 않냐. 초보니까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추운데 아이를 돌돌 싸매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잔소리를 하게 되면서 갈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통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경험을 나누어주는 행위일 수 있는 건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정말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 자신, 자기도 책을 보고 계속 알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또는 열정, 이런 노력, 그럴 수 있는 어떤 잠재력, 능력, 이런 것들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려를 못 받는 느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편한데, 성과 악이 있는 게 아닌 느낌이라서 헷갈려요. 내 친구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야 좋겠다, 우리 부모는 내가 아기를 낳는데도 바쁘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하는데 너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 자체가 난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는구나라고 또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관계가 불편해지고 틀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뭐 요즘에 많이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기애성 특성, 또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 자녀를 열심히 키웠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너의 덕을 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효도를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상황이 요즘에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역시 또 헷갈려요. 맞는 얘기야.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한 게 맞고, 또 효도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근데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할까?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다가가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도 힘들어하고 효도를 안 하려고 하고 나만 알려는 이기적인 사람인가라는 식으로 역으로 그거에 길들여져가지고 소위 이제 가스라이팅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해주게 되는 식으로 되니까 역시 관계가 불편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예전에 TV에서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어떤 아이한테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냐? 그거 아시죠? 너무 얘기 잘했다. 네. 뭐였죠 그게? 잔소리가 뭐냐면 기분 나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조언은 뭐냐? 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 그렇죠. 진짜 아이답게 아주 직관적으로 결국엔 포인트는 내 감정인 거예요. 맞아요. 내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라서 진짜 뭔가 쎄하거나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감정이 갈 때는 그 감정을 잘 집중해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그냥 내 기분 탓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특히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부모와 지금 불편하다면 그건 내가 불효자라서 또는 뭔가 내가 부족해서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다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식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모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부모가 자꾸 나를 침범하고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자녀가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가요? 네. 우선은 두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들 때문에 지금 갈등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된 상태에서 거리를 두거나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음식을 자꾸 갖다 준다. 의존적인 부모가 있는데 내가 부담스럽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은근히 거절을 하고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나타나는 더 센 게 이제 오는데 더 센 게 있어요? 더 센 게 있죠. 뭐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거라서 일부러 예.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아파요. 아, 부모님이 이제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아파지고 또 아프면은 의존성이 더 커지고 또 아픈 거 자체가 2차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음식은 거절해도 이제 부모가 아픈 거는 더 힘들어요. 이거 거절하기가, 거리두기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강화가 되기가 쉽거든요. 한번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리만 생기면 아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고 의도적으로 아픈 거네요. 무의식적으로 아픈 거죠. 무의식적으로. 네. 꾀병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신체화가 일어나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되고 의존적인 분들이 그게 사실은 심하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행동만 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확실하게 되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가겠네요.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정.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지금의 행동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지 지금의 행동 때문이 아니거든요. 음식을 갖다 줘서 나 바쁜데 먹기 싫은 거 줘서 또 자꾸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줘서 뭐 이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부모가 음식을 갖다 줄 때 과거에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이 지금 음식을 매개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흔하게 경험하는 게 곰탕이다. 곰탕 옛날부터 내가 진짜 싫어하던 거야. 근데 내가 곰탕 먹기 싫어하고 나 그 국물 정말 느끼해서 싫어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데 나를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나를 통제식으로 양육했어. 억지로 그거를 밥을 말아서 먹여야 됐고 내가 그걸 다 먹지 않으면 혼났고 그래서 진짜 곰탕 보기도 싫은데 그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다. 그게 좀 포인트가 부모가 나빠, 부모님이 잘못했어랑은 좀 포인트가 달라요. 왜 그랬어요? 부모님이 왜 그랬어?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는 왜 그때 그거를 먹으면서 힘들어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왜 먹었겠냐? 그걸 안 먹으면 혼나니까 또는 더 많은 제한이나 통제나 잔소리가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먹었겠죠. 그리고 먹으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수치스러운 느낌 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어려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랬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그 감정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귀가 되는 거라서 그 감정을 다시 집중해서 아 그랬었다 그 감정을 수용하는 그 당시의 나에 대해서 수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보면 자기 연민 쪽으로 가죠. 아 나 되게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과정이 좀 불쾌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데 지금 내 삶 살기도 복잡하고 부모님이 자꾸 음식 갖다 줘서 힘든데 이런 것까지 연상하자니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억누르고 외면하지 말고 그때라도 다시 이렇게 복귀하면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느끼고
다시 그거를 경험하고 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서 아, 나 되게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정이 점점점 이제 뒤늦게라도 해소가 돼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은 부모님이 음식을 갖다 줄 때 딱 적절하게 거절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적당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부모님이 민망할 정도로 막 거절해도 부모님도 불편하지만 나도 마음이 굉장히 또 안 좋고, 그렇다고 그냥 너무 약하게 하면 부모님이 계속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딱 적절한 수위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적당함이라는 거는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안에서 해소가 되고 좀 편안해졌었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딱 맞는 적당한 그 거절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뒤늦게라도 내가 이제 쌓였던 감정들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다. 그 이후에 행동도 거절을 했었을 때 이게 힘을 받아서 먹힌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거나 아픈데 이제 간호를 하는 거 자체는 일반적이고, 그리고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선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매개로 나타나는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애매하지만, 아주 미묘하지만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렇다면 이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아픈 부모님, 이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제 의존적인데 아픈 부모님을 자식으로서 이제 거리를 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고. 힘든데 그 속담이 있잖아요. 긴병에 효자 없다. 그 속담처럼 우리는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양하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항상 완벽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선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자녀들이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무리를 한다는 게 부모님이 아팠을 때 자기의 가족보다도 자기 직장보다도 자기 자녀들보다도 부모님을 돌보고 간병하고 하는 것에 더 많이 몰입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뒷전을 하느라고 오히려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또는 나의 업무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은 그런 부분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쌓이면 역치가 넘어가면 터져 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오냐면 부모님을 원망함으로 터져 나와요. 아, 오히려. 네, 네. 참 이게 길게 보고 자기가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의 감정들이 쌓이고 그게 또 드러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더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또 자책감도 들고 상처는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불편한 게 아니라 진짜로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마땅한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또는 부모님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결국에는 이 균형이 무너져서 나중에 오히려 꼬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위 조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말아라, 간병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서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도리에 집착을 해서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점점 더 피폐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화살이 결국에 부모님을 향하게 되는, 그거는 아주 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근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무리 내가 효자가 되고 싶어도 결국에는 내가 내 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효도를 할 수가 없다. 지속 가능한 효도를 할 수가 없고, 온전한 감정을 실어서 진솔한 소통을 할 수가 없다. 껍질만 있고 속에서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선은 자기 편이 되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의 저자 정우혜 선생님을 모시고 자꾸 자식과 불편한 사이가 되는 부모님의 특징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